네, 여러분들 마저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교시부터는 ANSTK1이라는 프로그램, 레이저 커팅 프로그램을 직접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NSTK1이라는 슬라이서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 레이저 커팅기를 샀을 때 제공을 해주는 업체 자체에서, 그러니까 판매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공유를 해주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따로 검색을 하시거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다운을 받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이미 맞춰져 있는 레이저 커팅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스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 레이저 커팅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줄 안다면 다른 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해도 또한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나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 그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대신에 제가 사진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캡처를 하고 상세해서 하나하나 직접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스쿨에 가셔서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을 하셨을 때 전혀 이질감이 들거나 무리가 절대로 좀 어려운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으로 일단 말할 것 같으면요, 주로 중국하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번역으로 해서 많은 업체에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초보자들도 30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은 기본적인 커팅을 할 수 있고, 좀 더 숙련된 사람들은 그 도면 시트 자체를 또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면 시트에 대한 수정까지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은 저희의 이 기본적인 커팅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전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였던 오토캐드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추가적인 주의할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되새기는 정도의 주의할 점입니다. 파일 확장자는 DXF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DXF가 아니라 타 여러 확장자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 담당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DXF로 통일을 하는 게 관리도 편하고 학생분들도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래서 DXF로 통일을 하시면 되고요. 오토캐드 기준으로 R1.2에서 상위 버전 정도 약간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버전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커팅기 사이즈는 300에 400에 8T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이저 커팅기 사용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스쿨에 가셔서 예약을 하신 후 이 레이저 커팅기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레이저 커팅실 자체 이제 내부입니다. 요거보다 사진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지는 않고요. 처음에 도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 커팅기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손잡이가 있고요. 미리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 레이저 커팅기도 3D 프린터처럼 레벨링이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레벨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팅기로 올리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그러니까 환풍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환풍구가 존재하는데요. 이 환풍구를 창문을 열고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석을 통해서 이어져 있고요. 창문을 꼭 반드시 열고 환풍구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가스에 대한 가스의 냄새와 이 소재를 태우면서 나는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냄새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풍구를 창밖으로 빼주시고 이 밑에 어댑터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어댑터가 밑에 다 존재합니다. 여기 밑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마지막 칸에 이 마지막 칸 콘센트 부분에 불을 켜주시면 펌프가 켜집니다. 펌프가 켜지면서 이제 밖으로 가스를 많이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펌프도 켜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시면 습관처럼 외우시면 편합니다. 처음에 레이저 커팅기를 이제 컴퓨터를 켜고 레이저 커팅기 열어주신 후 환풍구 밖으로 빼주시고 펌프를 켜줍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레이저 커팅기에 대해서 레벨링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 학생분들 중에서도 조금 헷갈리셨던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레이저 커팅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자르고자 하는 소재를 바닥에 두고 이 옆에 은색깔 레벨링을 도와주는 장치를 끼우신 후에 레벨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레벨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벨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레벨링을 못 맞추고 소재 두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온 소재를 깔아 주시고요. 이 레벨링을 도와주는 이 보조 장치를 레이저 커팅기에 껴주신 다음에 요 은색깔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은색깔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다 해주시면 풀리고 다시 강하게 조여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 이 레벨링 보조 장치에 딱 맞춰서 위치를 잡아주신 후 레벨링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사진으로 봤듯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빛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레이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링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이 레벨링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수를 하고 레벨링 자체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럴 때 레벨링을 할 때 이제 주의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의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담당자에게도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이 레벨링의 오류 때문에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나서 이 렌즈 부분에서도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고 하고 그 수리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벨링을 맞추시다 보면은 튜브가 아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튜브는 지금 이렇게 뒤로 제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레벨링 커버를 만지면서 이 풀었을 때 약간 이 튜브가 앞으로 돌아가거나 이 밑에 있는 부분 자체를 이 튜브관 자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절대로 이 기준으로 이 튜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사진처럼 돌아가면 절대 안 뜹니다. 절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1교시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튜브가 잘못 넘어가게 되면은 튜브가 약간 탄 자국이 난다고 했는데 이 뒷부분이 실제로 약간 탄 자국이 있고요. 자, 그럼 왜 안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로 인한 튜브 손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여기 사진에서 말씀드렸죠. 레이저의 빛을 받고
이 좁은 레이저의 빛을 받게 되고 레이저가 나오고 이 반사경을 통해서 레이저가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튜브가 맞게 되면 튜브가 이 레이저에서 반사되는 이 레이저의 이 고열을 받게 되면서 튜브에 있는 피복제가 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화재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XY 레벨링에 대한 오류입니다. 아직 저희가 이 XY 그러니까 즉 노즐의 좌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루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당연히 제가 말했죠. 좌표가 있는 기계들은 항상 원점 좌표, 원점 복기라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 레벨링 커팅기 같은 이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 복귀의 좌표 지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원점 좌표의 이제 복귀 지점인데 이런 식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X축으로 해서 레이저 커팅기의 노즐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튜브가 벽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X축 리미트 센서에 노즐이 제대로 와서 인식이 돼야지만 X축이 왔다고 인식을 할 텐데 튜브가 계속 벽을 치면서 밀쳐내게 됩니다. 그러면 퉁퉁퉁 거리면서 제대로 레벨링이 되지 않고요. 레벨링 자체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튜브는 아까 사진에서 첫 번째 보신 것처럼 이 뒷부분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볼트 부분을 절대로 돌리면 안 됩니다. 왜 돌리면 안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사경을 통해서 레이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볼트를 건드리면 반사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 레이저의 이 들어가는 위치를 잡은 건데 이 볼트를 돌려버리면 이 윗부분이 헤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레이저가 나오는 렌즈 부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 반사경을 통해 들어오는 레이저의 각이 틀어지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위에 있는 볼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벌써 이렇게 해서 레벨링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레이저 커팅기를 실행을 하고 환풍기도 밖으로 빼고 밑에 있는 펌프도 켜고 레벨링까지 전부 다 끝내면 사실 이미 50%는 사용 방법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사용법인데요. 바로 이 화면이 나와서 당황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레이저 커팅실에 가셔서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 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면 창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 파일을 바로 해서 이 임포트 부분을 왜 체크를 벌써 해놨냐?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대한 단축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CAD를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DXF 파일을 가져왔을 때 그 파일을 여는 방법이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첫 번째 대목 시간 3D 프린터를 했던 것처럼 드래그를 한다고 해서 파일이 불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여기는 이 임포트를 통해서 파일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어차피 다음 사진을 통해서 더 많은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뭐 그냥 기본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히 크게 당장 건드리실 거는 없습니다. 자, 저희가 도면을 불러왔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에 도면을 불러오면 이런 바둑판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판에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무 줄무늬가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리드
그리드의 모양의 패턴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혼돈을 하는 게, 지금 제가 가져온 도면의 사이즈만 보셔도 엄청 크죠. 지금 이 그리드 패턴까지, 이 그리드까지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이 그리드 패턴까지가 사용 범위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는 이 그리드 패턴까지는 위치가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0에 400에 8T라고 했습니다. 300에 400에 8T이기 때문에 이 그리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리드보다 훨씬 큰 이 도면 시트를 가져왔는데도 문제없이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도면의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면의 인식은 실제로 이 인글레이브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인글레이브 버튼이 있는데 이 번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번개 모양. 도면 시트를 불러오고 나서 인글레이브 이 번개 모양을 누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조그만한 창이 나오게 됐는데, 실질적인 이 베드의 사이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흰 색깔로 이 1.3선으로 이렇게 짝짝짝 파란 색깔로 1.3선이 나와 있는 게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사이즈입니다. 베드 사이즈. 그리고 이 분홍 색깔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건 현재 제가 가져온 도면 시트의 사이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식에 대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면 인식을 하는데 이 주의사항, 그러니까 즉 인글레이브에서 이 인글레이브 상에서 내가 자르고 싶어 하는 이 도면의 크기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차이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선택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레이저 커팅기에 도면이 인식이 된 상황입니다. 분명 같은 도면 시트인데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처음에 레이저 커팅기를 하러 가서 이런 식의 당황함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도 차이점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는 도면의 인식을 하냐 못하냐의 명확한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이 도면 시트를 가져오고 나서 이 도면을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검은색 점을 통해서 편집과 크기에 대한 자르기 기준이 다 가능한데, 저희는 거기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오토캐드로 내가 자르고 재단하고 싶어하는 부분의 크기와 설정을 마친 상태에서 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편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클릭을 하게 됐을 때는 도면이 지금 클릭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하지 않고 이 왼쪽 상단의 인글레이브 이 번개 표시만 누르게 된다면 아무 인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도면 시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인글레이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면을 불러왔어요. 자, 도면을 불러왔는데 좀 더 이걸로 보겠습니다. 도면을 불러왔는데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길게 돼 있네. 그래서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 중에 나 이거 이렇게 재단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가면은 재단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설계를 했을 때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400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한 요 정도 되는 아크릴을 사왔고 이렇게 생긴 소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재단을 해야 될 위치를 잡았는데
이렇게 돌아간 경우에 사이즈가 초과될 경우도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끝에 걸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즉 회전하는 방법에 대한 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재단할 도면을 이 인글레이브 상에서 인식까지 시켜놓은 다음에 오리진트를, 자, 여기서 노멀이라고 있죠. 이게 즉 기본 재단 자세입니다. 기본 설정되어 있는 재단의 모양이고요. 이 turn, 뭐 right, 180 left, mirror and turn, 뭐 mirror and turn left, right 이런 식으로 각도로 돌리는 게 있는데,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이 재단의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단할 도면까지 회전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Start Engrave를 눌러서 재단을 해도 됩니다. 재단을 해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레벨링이 존재한다고. 레벨링이 존재하는 거는 각 소재마다 세팅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한 건데 3T와 5, 그러니까 즉 두께가 3T와 5T짜리 아크릴 중에 어떤 게 더 스피드가 천천히 가야 되고 이 레이저에 대한 이 파워가 훨씬 더 전력값이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5T짜리가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더 두껍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같은 전력으로 3T의 세팅값으로 5T를 자르고 싶어 하면 스피드를 훨씬 더 많이 낮춰야겠죠. 더 오랫동안 그 부분을 커팅할 부분을 계속 가해줌으로써 이제 빛을 가해줌으로써 재단을 하는 건데, 너무 속도가 천천히 되게 되면은 아까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던 단면층이 녹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수축이 일어난 것처럼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팅값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프루프 버튼을 통해서 파워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글레이브 버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커팅 재단은 인글레이브로 시작하고 인글레이브로 세팅하고 인글레이브로 원점 잡고 인글레이브로 시작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글레이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글레이브 상에서 파워 스피드 조절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프로프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 지금 이 버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러 세팅값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 세팅값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유니 스피드라 그래서 이 설정값은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피드들은 이제 레이저 커팅기 이제 종류에 따른 세팅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방향인데, 3D 프린터랑은 다르게 무언가를 재단하는 이제 기계다 보니까 이 전력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력까지도 건드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잘못 건드리실 경우에 훨씬 더 고정의 비용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레이저 커팅, 즉 재단을 통해서 시스쿨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재단 기능이고요. 이 옵션 값을 엔간하면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스피드와 파워 부분만 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재인지에 따라서 스피드와 파워 부분을 많이 건드리게 되는데요. 자, 제가 소재별 속도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시스쿨 6층에 가셔도 있는 속도 테이블 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크릴이라고 해서 3T, 5T, 10T, 15T, 20T, 25T까지 있는데 저희 8T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있는 3T와 5T에 대한 테이블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0W, 80W, 100W, 150W 이거는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사양입니다. 일종의. 근데 지금 저희가 표시되어 있는 건 60W짜리이고요. 이 60W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여기서 보셔도 3T와 5T짜리에 대한 이미 스피드가 나와 있게 됩니다. 서로의 파워는 비슷합니다. 파워는 비슷한데 나머지들도 파워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스피드 값이 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가 다른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이 속도 테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아, 그래도 뭔가 이거를 하는데 확신이 안 서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담당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재별 속도 테이블은 어떤 상황이냐, 즉 레이저 커팅기의 상태가 지금 컨디션이 최상일 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가 알맞게 차 있고 프린터 자체 이 내부의 찌꺼기나 아니면 어떤 성능 저하 관련된 부분이 모두 청소가 되어 있거나 이미 케어에 들어가 있어서 프린터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때 이 세팅 값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시스쿨의 이제 레이저 커팅기는 어느 정도 시간도 좀 지났고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최상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재별 속도 테이블대로 똑같이 해도 한 번에 말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속도 테이블 표대로 설정값을 설정하되 세팅하되 레이저 커팅기의 가스 잔량을 확인해서 속도를 낮추거나 강도를 올리거나 또는 이 스타트 버튼을 두 번, 그러니까 총 작업을 두 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까먹을까봐 말씀드리는 팁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사게 됐을 때 이렇게 약간 비닐로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 비닐을 떼고 바로 그 소재를 그 상태로 이제 재단을 시작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그냥 비닐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재단을 하시는 게 추후에 이 소재에서 오염물이 묻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먹기 전에 팁 하나 드리면은 소재에 그냥 비닐을 붙인 상태에서 재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벌써 소재별 속도 테이블 저희가 벌써 이제 소재까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벌써 레벨링까지 마쳤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재단을 할 건지에 대한 재단에 대한 이제 자세까지도 잡는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단을 하고 싶은 소재별 파워 스피드까지 이제 설정하는 방법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링, 어떻게 보면 레벨링의 일종이긴 하지만 X와 Y축 원점 이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X, Y축 원점 이동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X, Y축 원점 이동하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같이 진행을 하였던 이 레벨링의 오류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잘못된 레벨링을 통해서 튜브가 앞으로 가게 되면 X축으로 갈 때 벽을 계속 쳐서 이 X축 원점을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오류, 과부하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벽을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즉 원점 복귀를 눌러도 원점 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퉁퉁하고 벽을 계속 치게 되는 오류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제대로 돼 있다면 제대로 튜브관이 뒤로 가 있다면 지금부터 X, Y축 원점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도와 파워까지도 전부 설정을 끝내놨습니다. 전부 끝내놨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잉글랩 제가 모든 거는
인글레이브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글레이브에서 보시면 자,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보시면 리셋 XY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 기계 레이저 커팅기 상에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원점 좌표로 레이저 노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원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그 이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정말로 이제 재단을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X, Y축 원점 이동을 시켰고요. 잠시만요. 원점 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최종 마지막입니다. 스텝 이동 후 좌표 위치 확인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레이저 커팅기에서 있고 레이저 커팅기 노즐이 원점으로 좀 가 있습니다. 여기 원점 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 갓 쪽으로 이미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FDM 프린터, 그러니까 즉 3D 프린터를 말씀드릴 때도 너무 최대한의 사이즈에서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레이저 커팅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가쪽으로 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 소재를 올리는데 소재가 약간 어긋날 수도 있고 이 소재가 벽면에 완벽하게 붙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체크를 해둔 이 스텝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X축 방향이고요. 여기는 Y축 방향입니다. 스텝을 몇 번? 약 한두 번 정도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여기 스텝 무브라 그래서 1mm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몇이다? 0.1cm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 누른다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누르고 Y축도 밑으로 한두 번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노즐 헤드 노즐의 원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헤드 노즐의 좌표를 자 세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치가 맞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단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치 확인에 대한 이제 단계를 들어가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노즐이 그 위치까지 가 있고요. 이 파란 색깔 레이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파란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초록 색깔 레이저 버튼 보이시죠? 소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레이저를 한번 이렇게 꾹 눌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해 대신 소재에 약간의 레이저의 탄 자국이, 그러니까 즉 레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가 탄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소재 레이저가 딱 생긴 그 점 지점이 바로 노즐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노즐에 세팅한 그 원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온 도면상의 위치가 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되셨으면 위치 확인까지 적당한 위치 정도에 왔구나. 지금 노즐의 움직임, 노즐이 한 요 정도 움직였고 내 거 소재 사이즈를 봤을 때 이제 그냥 시작 누르면 되겠다라고 이제 확신이 서시면 스타트 인글레이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참 아쉽게도 영상이나 이제 이 돌리는 사진을 따로 준비하진 못했습니다. 그치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으로만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항상 느낀 게 이 강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기계가 돌아가는 거를 직접 보고 나서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강의 영상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영상은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방금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린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저 커팅기를 다루신다면 정말 무리 없이 레이저 커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세팅값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뭔가 커팅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스타트 인글레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레이저 커팅기 뚜껑을 열어놨지만 여러분들이 레벨링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즉 노즐의 이 헤드 부분의 원점 좌표까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커버를 닫아주신 후에 위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닫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거는 닫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드실 수 있는데 반드시 닫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너무 가까이서 작업하는 걸 지켜보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눈에 1차적인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소재가 이렇게 보호 소재가 껴있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거는 절대 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레이저 커팅에 대한 요약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스쿨에 같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레이저 커팅기 전원을 켜달라고 말합니다. 선풍기 전원 켜달라고 합니다. 테이블 밑에 있고요. 그 펌프죠. 그 다음에 헤드 초점 맞추기. 초점 맞춘 후 헤드 단단하게 고정. 이게 뭐다? 레벨링이다. 이 부분이 레벨링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NSDK1 프로그램을 킨 후 파일 임포트에서 DXF 파일 불러오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벌써 머릿속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NSDK1 프로그램 켰죠. 지금 키고 파일에서 임포트 DXF까지 여는 거 같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임포트된 도면을 마우스로 눌러서 선택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에 대한 비교도 그 비교된 사진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잉글레이브를 누른 후 프로프 눌러서 스피드와 파워 조절. 자, 잉글레이브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레이브가 어딨냐? 여러분들도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이 번개 모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번개 모양이 잉글레이브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 잉글레이브 이 번개 모양 있습니다. 번개 모양 눌러서 그 우측 상단에 프로프 눌러서 스피드와 파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소재 테이블 표를 참고하고 나서 설정을 끝나신 다음에 리셋 XY를 눌러서 헤드 위치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버튼을 눌러서 헤드 위치를 조금씩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스텝 무브에 대한 거리는 1mm, cm로 환산하면 0.1cm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을 가능하고요. 자, 9번 보면 레이저 커팅기 본체에 달려있는 초록색 레이저 버튼, 아까 커버를 닫고 나서 보시면 초록색깔 레이저 버튼이 있죠. 눌러서 헤드 위치가 적당한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위치가 도면의 왼쪽 최상단 위치, 거기서부터 커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헤드 노즐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헤드 노즐이 한 이 정도 위치가 이 기계 좌표상에 X, Y 리셋을 했던 원점 복귀에 대한 좌표값이고요. 저희가 스텝으로 해서 0.1만큼 인위적으로 움직여줘서 이 노즐이 한 이쯤 왔다고 저희가 가정을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노즐의 위치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온 DWX의 도면 파일의 커팅 재단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한 이 부분에서부터 도면 재단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잉글레이브 스타트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사이즈는 가로 세로 300에 400, 두께는 8T. 초점 잘 맞추고 환풍기 꼭 작동시키기라고 이미 한번 적혀 있죠. 레벨링 반드시 잘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고요. 환풍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냄새가 워낙 독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이저 커팅기의 주의사항을 진행하고 오늘의 수업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레이저 이제 커팅기 조인 상황이고 그래서 금지 재료가 있습니다. 예시로 아까 포맥스 적혀 있었는데 포맥스는 절대로 사용 금지라고 합니다. 렌즈의 손상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에는 렌즈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렌즈를 통해서 사실 렌즈가 모든 레이저에 대한 이제 레이저의 압출량을 다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퀄리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굉장히 렌즈의 부분이기 때문에 렌즈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렌즈의 손상을 치명적으로 입힌다고 해서 포맥스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금속 재료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레이저 커팅기 자체가 금속 재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스쿨에 있는 레이저 커팅기는 절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가능한 재료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아크릴 그리고 목재, 종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크릴과 목재, 종이 충분히 잘릴 것 같은 소재들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 여러분들이 뭐 아크릴하고 이제 PC 때문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PC는 레이저보다는 가공, 그러니까 즉 CNC 머신, 이제 CNC 밀링 머신들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소재고요. 이 현재 6층에 있는 C스쿨에 있는 레이저 커팅기로는 PC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크릴과 목재와 종이 정도 이 정도 그 외 특수 재료는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사용 후 항상 뒷정리는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셨으면 컴퓨터 전원을 끄시고 밑에 펌프도 끄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창문은 일정 시간 동안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커팅실에 대한 이제 불도 전원을 내려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대목인 이제 레이저 커팅까지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대목은 3D 프린터가 아니라 3D 모델링 파트와 3D 디자인 모델링 파트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D 이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으로 좀 나갈 건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토캐드 시간에 조금 부족했던 설명들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아주 막 넘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2D 스케치 1시간, 3D 스케치 1시간, 뭐 어셈블리 1시간, 그 외에 이제 공차 부분에 대해서 또는 3D 프린터에서 호환을 시켜서 돌릴 때 주의사항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D 설계 프로그램도 이제 끝나게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꼭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 시간인 3D 설계 프로그램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